몇 명? 68. 선생님의 주소. 신지. 이거 연지. 오늘 진짜 아시안. 연지. 안승현. 고경미. 네. 안나. 안민진. 김만혜. 김정민. 한미도. 정승희. 신혜원. 가영재. 우수연. 우수인. 강지영. 신민성. 신예. 박민진입니다. 안정현. 이유빈. 권민지. 김세윤. 구현수. 이진. 신지아. 이정미. 최다빈. 강미현. 이현지. 양송현. 임보연. 일채연. 정윤석. 최진아. 임지원. 송민아. 이정희. 정태리. 이승경. 백서연. 김민혜. 김서영. 박준희. 허지원. 이유진. 정유진. 이윤석. 김희준. 권민재. 김수민. 양희연. 신서연. 김수진. 유지원. 최다인. 권지은. 최예원. 최지원. 김하은. 김하인. 이다인. 이지은. 안희정. 주희정. 이예린. 임주. 이지연. 정날. 오늘은 신경학적 검사 할 거고요. 뉴럴로지 이제 2시간이어서 이제 좀 강의를 하고 중간에 좀 해서 직접 해보거나 비디오를 보여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파일도 같이 신경 검진의 시작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누워있는 환자들도 있고 코마 환자도 있을 테니까 다 걸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제 외래를 들어올 때 환자가 실제로 걸어온 거를 우리가 볼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또 나중에 게이트 같은 경우는 또 파킨슨 같은 거 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환자가 걸어오는 자세나 뭐 이런 것부터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고 일단 우리가 뭐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지만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지. 히스토리랑 자세한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두 번째 스텝으로는 이 환자가 가진 치명학적 질환이 뭔지를 알려면 결국에는 뉴로직 이셈을 잘 하는 게 환자 약간 맞춤형 이셈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대로 막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신경 검진식 책가에서 이제 의식 상태를 이제 다 알아야 되고 언어 기능이랑 이제 상위 인지 기능 이거는 또 이제 다른 세션에서 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내신경 검사 오늘 다룰 거고 운동 기능, 감각 기능, 손의 기능. 손의 기능 주로 이제 보행과 이제 코디네이션 이렇게 이제 오늘 봐야 되고 건반사 그리고 이제 비정상 반사가 있는지 원래 이제 없어져 있는 반사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뇌막 자극 징후는 뇌수막염 같이 이제 그런 경우에 필요시 이제 할 수 있고 모든 멀쩡한 사람한테 다 이걸 다 하지는 않아요. 뇌막 자극 징후.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어웨이크 하고 이제 내가 뭐 물어봐야겠지만 어웨이크 얼럿하겠지. 이 중에는 이제 좀 졸면 이제 약간 드라우지 정도 상태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경 검진을 정말 다 자세하게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에서는 다 이걸 좀 외워야 되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검진이고 환자 코마 환자 이렇게 띡 쓰러져 있는 환자한테는 뭐 이런 이기전을 아주 자세하게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이기전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의심되는 병이나 특이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맞춘 또 추가 검진을 또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뭐 질환이나 증상이나 어떤 상황의 스페시픽한 뉴로로지 이제는 이제 파킨슨이안 신드롬은 뭐 게이트라든가 뭐 좀
이걸 뭐 느리게 보이는 브래디카이내지 않나 뭐 이런 걸 보는 증상, 뭐 트레머 같은 거를 어떻게 이제 진단하는지 그런 건 이제 다른 섹션에서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디멘시아가 있거나 어떤 일정한 브레인, 어떤 특이 브레인 병변이 있을 때는 프론탈 펑션이라고 하는 걸 또 보게 되고 상위 아주 자세한 이제 인지 기능 테스트를 또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마요토닉 디스트로피라고 이제 근육 질환을 아마 너네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특별한 증상이 있어요. 이렇게 뭐 혀나 여기 이 떼나못을 딱 때리면 이렇게 딱 수축되는 그런 증상이 있거든. 그런 건 이 사람이 이런 근육병이 의심되면 뭐 그런 이교점을 추가로 한다거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인 데스면 브레인 데스에 맞는 또 몇 가지 브레인스템 리플렉스랑 그리고 뭐 에프니아 테스트, 이 사람이 숨을 쉬는지 뭐 이런 검사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런 신경검진을 이제 왜 해야 될까? 당연히 뭐 올바른 진단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뭐 MRI 온몸이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겠지만, 실제로 아직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다고 한 모든 머리랑 뭐 홀바디가 다 찍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진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로컬리게이션, 이 말이 되게 이제 신경과에서는 중요하거든. 국소화, 이 사람이 증상이 브레인의 문제인지, 스파이널 코드의 문제인지, 페리페럴 러브의 문제인지, 아니면 머슬의 문제인지, 유로머스큘러 정션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같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로컬라이즈가 안 돼,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약간 할로윈 띠으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제 머스큘러 스켈레탈만 있지만 어쨌건 브레인인지 어느 바디 파트의 문제인지 우리가 이제 국소화를 하려고 이 기장을 하는 거고, 레터라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편측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 아니면 이제 뭐 위에 국소화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거지만 상지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지만 뭐 인볼브한 건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결국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진단을 위한 검사를 결정해야 돼서 이 사람이 브레인 같아. 그럼 브레인 그러니까 MRI 찍든지 뭘 찍어야겠지. 스파이널 코드 같아. 그럼 스파이널 코드 MRI, 왜냐면 그게 코일이 달라서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뭐 진짜 들어갔다 나오면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도 그럼 서비컬을 찍어야 돼, 플라틱을 찍어야 돼, 뭐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레벨을 좀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야. NCV나 EMG처럼 근육이나 뭐 이런 너브를 봐야 되는 그런 신경 검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검사 이상이 있어. 뭐 MRI 찍었는데 여기 뭐가 있대요. 여기 이제 환자들 많이 오거든.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럼 이게 증상과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지. 되게 병변은 뚜렷한데 환자 증상은 완전 별도일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이 있을 때 이게 증상을 해서 검진 소견이랑 코릴레이션이 되는, 이게 우리가 의미를 줘야 되는 파인딩지를 알려면 결국 신경 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의식 상태를 이제 볼게요. 그래서 멘탈 스테이투스를 이제 볼 때 일단은 그 어느 정도의 이 뎁스를 보는 거예요. 레벨 오브 얼러트니스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깨어있고 어웨이크 되어 있으면 적절한 자극에 내가 반응을 잘 하는 거고, 아주 오리엔테이션도 좋고 그럼 이제 얼러트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잠이 약간 살짝 들 때는 좀 약간 깊이 들면 막 깨워야지, 막 불러야지 깨잖아. 그럼 이제 그게 드라우지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뭐 딥드라우지, 그냥 부르지 않고 막 흔들어야지 좀 깨는 것 같다. 이제 레살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해요. 스투퍼는 아주 강력한 자극, 페인을 줘야지만 환자가 약간 깨는 거, 그런 게 이제 스투퍼라고 부르고, 이제 그거보다 더 아래는 이제 아무리 반응을 줘도 깨지 않는 경우를 이제 코마라고 하는데, 뭐 이전에는 이제 뭐 스투퍼, 세미코마, 코마라고 이제 해서 뒤에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일단은 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걸 이제 강조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레벨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페인에만 반응을 하니까 이 사람이 스투퍼냐, 페인에 반응 안 하니까 코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말을 할게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는 요 슬라이드 빠졌는데 어차피 다른 데서도 할 건데, 문제 환자가 근데 이제 깨어 있어. 눈도 깜빡깜빡 잘 뜨고 있고 하지만 지금 대화를 하면서 환자가 이제 멀쩡한지 보려면 여기 어딘지 뭐 시간이 언제인지 뭐 누가 자기가 누군지 뭐 내가 누군지 뭐 이런 장소를 인지하는데 우리는 지금 보고, 이제 뭐 랭귀지 펑션 같은 거를 이제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랭귀지 펑션도 하이어 폴티컬 펑션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안 할 거예요. 랭귀지는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게 있을 거고, 이해하는 게 있을 거고, 따라하는 게 있을 거고, 네이밍, 이게 뭐 볼펜인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쓰기, 이런 데 5가지를 이제 해서 랭귀지 펑션이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걸 다시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눈을 뜨고 있고, 뭐 스폰테니스 아이 블링킹도 하고 있고, 이런 거 적절하게 반응하는 경우를 어웨이크 얼러트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자꾸 잠을 자려고 하고, 가벼운 자극에 반응하는 게 드라우지, 뭐 레탈지. 근데 좀 더 약간 반응을 줘야 돼. 그러면 한 딥드라우지 정도 돼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그리고 이제 업튠데이션은 텍타일에는 깨는데 반응이 되게 느린 거.
뭐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하고, 스투퍼는 아주 강하고 지속적인 자극에, 특히 페인의 자극을 했을 때 하고 반응했다도 다시 이제 나빠지고, 코마는 강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는데 이제 세미코마로 코마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말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세미코마도 반응이 없는데 이제 자극 약간 라이트 리플렉스나 이런 거는 남아 있으면 세미코마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통칭해서 환자 반응이 없으면 코마라고 이제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비옥시에 근데 자세하게 하는 게 좋아. 눈을 뜨고 있는데 뭐 페인 줬더니 소리를 내요. 아니면 뭐 대화는 일부는 되는데 더 이상 뭐 자세한 대화는 안 돼요. 이런 걸 써주면 좀 더 이때 환자의 상황과 뭐를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좋고 나도 기억하기 좋지. 그냥 단순히 스투퍼라고만 쓰면 조금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 걸 좀 써주는 게 좋고요. 아까 이제 통증에만 이제 내가 반응을 한다면 스투퍼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습 나오고 이제 많이 알겠지만 이게 중환자실에 많이 이렇게 쓰고 있어. 이제 이게 근데 실은 신경과에서 가보면 아니 눈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스투퍼란 말이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스투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의식의 레벨이기 때문에 눈이 이렇게 뜨고 있으면 근데 환자가 말 시켜도 대답을 안 하고 페인을 줘야지만 움직여. 그럼 그거는 스투퍼는 절대 아닌 거야. 그거는 어웨이크 되어 있는데 뭔가 통증에 다른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없는 어웨어니스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 식물인간이 띵 누워있고 브레인이 다 망가져서 말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 근데 꼬집으면 이게 피해. 그럼 그걸 스투퍼라고 표현을 하지만 스투퍼가 아니고 그거는 어웨이크 되어 있지만 어웨어니스가 떨어진 상태다. 이제 대표적인 게 식물인간 persistent vegetative state. 그리고 이제 대사성 또는 독성 내병증, 뭔가 약을 완전 먹었어, 뭐 술에 완전 취했어, 뭐 아니면 뭐 하이포나트레미아, 하이퍼글라이세미아 이런 경우에는 브레인에 뭐 생긴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뇌가 완전 다운되거든요. 디스펑션이 생겼을 때도 뭔가 눈은 뜨고 있지만 아니면 이때도 반응을 안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스투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아니면은 언어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좌반구가 보통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헤미스피어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랩트 헤미스피어가 언어를 담당하는 우선 광구거든요. 근데 왼손잡이는 어떨까? 그럼 왼손잡이는 오른쪽 헤미스피어가 우선 광구일까? 대부분은 왼손잡이도 왼쪽 헤미스피어 우선 광구예요. 근데 일부는 오른쪽이 우선 광구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왼쪽이 망가지면 말을 못하는데 왼손잡이에서는 오른쪽이 망가졌을 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대부분 왼쪽. 그래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언어염이 뭐 생겼어. 스트로크 같은 게 생기면 말을 못하거든. 근데 눈은 뜨고 있어. 이런 경우는 에이페이지아 때문인지 스투퍼는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non-convulsive seizure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겉으로 보이는 이렇게 시저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또 시저 뭐 비디오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근데 반응은 없고 눈은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근데 페인에는 좀 반응할 수 있거든. 그런 경우도 스투퍼는 아니라는 거. 어웨어니스가 떨어진 뭔가 머릿속에서 시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에이카이네틱 뮤티즘은 말 그대로 카이네틱이 뭔가 모터잖아. 에이카이네틱 움직임이 없는 뮤티즘 말을 못하는. 다이렉터럴 프론탈 디스펑션 생기면 약간 이렇게 멍하면서 약간 이렇게 그냥 거의 PBS 비슷하게 보일 수 있거든. 그런 경우에도 프론탈 디스펑션이 생겼으니까 말도 잘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스폰테이니언 스피치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페인에는 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눈 뜨고 있고 깨어 있어도 스투퍼라고 잘못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락킹 스테이트는 다이렉터럴 폰츠나 이런 데 리전이 다 생겨서 내가 사지 마비가 생겼어. 그럴 때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또 말도 지금 언어장애도 생겨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눈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경우, 눈도 못 움직일 수도 있어. 그게 리전이 다 생겨. 의식은 깨어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지 정말 의식이 나빠진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은 이제 많이 이제 응급실에 나오거나 이제 보면은 중환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오프닝, 버발 아웃, 모터 리스폰스를 해서 각각 이제 이렇게 자극이 없는데도 눈을 뜨고 있는 스폰테이너스 아이 오프닝, 뭐 이렇게 부르거나 이러면은 이제 사운드에 반응하는 거, 프레셔, 뭐 어쨌든 페인에 반응하는 거, 아예 반응이 없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나누고 여기도 자기가 그냥 다 버발 리스폰스가 있고 대답을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내가 커뮤니케이션 좀 되는 거, 그럼 약간 컨퓨전, 그러니까 깨어는 있지만 뭔가 헛소리 하는 거지. 제대로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걸 이제 혼돈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는 제대로 이제 뭔가 단어를 말하지만 더 이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분을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안 좋은 거겠지. 그런 걸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좀 빠르게 의식이 나쁜 환자들한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모든 사람 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베스트 모터 리스폰스도 이제 투 스텝에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페인을 줬을 때 한쪽을 이제 로컬라이즈를 하는지, 정상적으로 플렉션을 하는지, 아니면 앱노멀 플렉션, 뭐 익스텐션, 이런 거 뒤에 가서 한번 말해줄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내는 그런 이제 코어 스케일도 있어요. 이제 크라니얼 러브로 이제 넘어갈 건데, 크라니얼 러브는 12개가 있지. 내신 명사 있고 1번부터 12번인데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다 하진 않지만 일단 필요한 걸 맞춰서 하고, 그래도 쭉 이렇게 대부분은 쫙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이 이제 후각신경, 2번이 시신경, 3번이 동안신경, 4번이 이제 8차 신경, 그 다음에 3차 트라이제미널 3차 신경, 앱두센스 회선신경인가? 그 다음에 페이셜, 얼굴, 베스티뷴 코클리어, 전정 청신경, 그 다음에 서린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그 다음에 설화신경, 이렇게 이제 해서 말 그대로 대충 알 수 있지. 올빼미는 냄새, 그 다음에 옛날 신경에서 다 배웠지. 그 다음에 이제 옵틱은 이제 동공반사랑 시력과 시야인데 이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눈동자 움직이는 익스트라 오큘러 머슬을 이제 담당하는 게 3번, 4번, 6번.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얼굴에 감각을 하는 게 5번 트라이제미널이고, 이제 씹는 근육, 저작근을 담당하고 모터가 같이 있어요. 이제 페이셜은 페이셜 모터, 텅의 안티리어 3분의 2의 테이스트, 그다음에 히어링과 중심 잡는 밸런스 있는 베스티뷴 펑션이 8번, 그다음에 이제 9번, 10번이 둘 다 스왈로잉이 있고, 그다음에 파린지알 센스가 이제 9번에 있고, 텅 테이스트의 포스션 3분의 1이 이제 글로스 파린지알, 그리고 액세서리는 이제 숄더 엘리베이션이랑 여기 SCM 머슬의 움직임, 해부골에서는 텅 모터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각각 보고 표는 그냥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뇌신경 검사 1번부터 해볼게요. 올팩토리 너브는 후각신경인데 이제 코에 여기 올팩토리 에피듈륨이 있고, 여기 바로 그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위에 올팩토리 벌브가 있어서 여기가 헤드 트라우마 때 되게 잘 다쳐.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은 냄새 양쪽 다 망가지면 냄새 못 맡는 그런 사람들 꽤 있거든요. 헤드 트라우마 되게 하고, 근데 이제 올팩토리 뮤코자에 문제 생기면 냄새 못 맡겠지. 그래서 비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부비동염 있을 때도 냄새 못 맡을 수 있어서 그게 꼭 신경학적인 이상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코 문제, 그냥 단순 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극이 심하지 않은 커피나 담배를 이제 이렇게 한쪽씩 콧구멍을 막고 하는 거고, 그래서 냄새가 없어졌으면 후각 상실은 에이노스미아라고 부르고, 하이포스미아는 후각 감소. 그리고 한쪽 후각 상실은 드문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들어와서 여기 옆에 들어와갖고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든. 그래서 실은 한쪽이 문제가 생겼다고 뭐 냄새 못 맡는 경우 드문데, 한쪽에 이렇게 테스트 우리가 했을 때 한쪽 올팩토리에 문제가 뭐 메닌지오마 같은 튜머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드물게는 있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냄새를 우리가 뭐 굳이 검사를 하진 않아요. 실은 이제 외래나 뭐 응급실 안 되고 냄새만 이런 걸 해보진 않는데, 이제 냄새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뉴로 디제너러티브, 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할 때 이 올팩토리 벌브가 먼저 아트로피가 돼서 냄새를 못 맡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옛날부터 냄새를 잘 못 맡나요? 약간 이러면 나중에 이제 렘슬립 비헤이비어 디스오더 수면장애에서도 내가 설명할 건데, 그 밤에 잠자면서 꿈꾸면서 막 행동하는 그런 수면장애가 있거든. 그럴 때 이제 그 전부터 냄새를 잘 못 맡았다. 이러면 이 사람이 뭔가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진행될 수 있겠다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왜 자극이 심하지 않은 커피나 이런 걸 하냐면 암모니아 같은 거 있잖아. 되게 완전 쨍하잖아. 약간 거의 통증을 느껴줬던 그런 거는 이제 트라이제미널로 들어가. 너무 자극이 심한 거는 그냥 감각으로, 체성 감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냄새로 하려면 자극이 심하지 않은 걸로 해라 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뇌신경은 이제 그 시신경은 옵틱 너브, 이제 시력을 이제 뒤에 볼 건데, 시력은 우리 이제 시력 검사 많이 해봤잖아요. 그 스탠 테스트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나 조그만 이제 포켓용 차트로 해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해볼 수 있고,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럼 기억나지? 핑거 카운트 몇 센치, 그것도 안 되면 핸드 모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라이트 퍼셉션만 되는지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시야는
컨프런테이션 테스트는 이제 뒤에 설명할 거고, 얘는 근데 단순히 옵틱 너브만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옵틱 너브에서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와서 저 머리 뒤쪽에 있는 시각 피질까지 가는 그 패스웨이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 이제 동공반사는 불빛을 했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니까, 동공이 수축되는 거니까 결국 2번과 3번을 같이 보는 거고, 근데 안저검사는 이렇게 해서 눈 안에 있는 이제 레티나를 봐서 이 유두 부종이 이렇게 부어 있거나 정상으로 나온지 이런 걸 이제 이런 옵살모스컵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파피리데마는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올라갔을 때 눈 안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갖고 온 거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20m에서 보이는 20피트에서 보이는 건데 나는 200에 다른 사람들은 200에서 보이는데 200m나 떨어져서 보이는데 나는 20m에서 20피트에서만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수로 나쁜 거고 작은 걸수록 이제 좋은 거. 근데 결국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0.1, 0.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거의 이제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깨지는 거. 이제 동공 관찰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동공 관찰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라이트 리플렉스라고 부르고 이제 큐필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일단 동공을 볼 때는 먼저 동공의 크기랑 양쪽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의 모양이 또 이상한지, 그리고 또 수술하면 모양이 막 찌그러져 있거든. 그럼 그럴 때 라이트 리플렉스가 안 나오니까 라이트 리플렉스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가 아니고 수술한 히스토리를 꼭 확인해야 돼요. 동공이 차이가 있는 걸 언아이소코리아라고 하거든. 차이가 없는 건 아이소코리아라고 하고, 근데 피지올로지 언아이소코리아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한 2mm 정도 나는, 그러면서 라이트 리플렉스 정상이고 환자가 그거에 맞는 뉴로직 이름이 없으면 정상일 수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컨스트릭션은 파라심파스틱이고 다일레이션은 심파스틱이어서 우리가 이제 뭐 흥분하거나 하면 확장되고, 이제 어둡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잘 때는 이제 줄어들지. 그래서 이제 직접 반사는 동공은 내 한쪽에 동공을 비쳤을 때 그쪽이 수축되는 거고, 얘가 이제 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패스를 반대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쪽도 쪼그라드는 거가 간접 반사예요. 그게 둘 다 있어야지 2번과 3번이 정상인 거지. 그래서 내가 오른쪽에 눈에 불을 비쳤어. 근데 2번은 수축이 되고 3번은 그러니까 반대쪽은,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불을 비쳤는데 오른쪽은 수축이 되고 왼쪽은 수축이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 오른쪽에 2번, 3번은 괜찮은데 뭐가 반대쪽에 3번이 문제거나 뭐 아니면 전달 패스웨이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거고, 그 다음에 내 거는 수축이 안 돼. 수축이 안 되는데 반대쪽은 수축이 돼. 그러면은 뭔가 반대쪽으로 어쨌든 자극은 넘어가잖아. 그런 거니까 내 쪽에 뭔가 3번 신경이 문제가 있지만 옵틱은 남아있으니까 반대쪽은 수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코모데이션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면 눈이 이렇게 몰리잖아. 이렇게 사시처럼. 그럴 때 눈이 수축이 되는 거를 어코모데이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라서, 여기 이제 라이트 리플렉스 되는 패스웨이가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브레인스템에서 이제 이게 결국 이렇게 빛이나 이런 눈 시각 자극이 뒤에 그림 다시 보여줄 텐데 옥시피탈 콜텍스로 가게 되는 패스웨이에서 브레인스템으로 잠깐 빠져 얘가. 그래서 그게 브레인스템에서 에딩거 웨스탈 뉴클레우스라는 데로 갔다가 프리테칼 뉴클레우스로 와서 3번 신경으로 와서 수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이제 이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축을, 그러니까 한쪽에만 불을 붙여도 반대쪽에도 동공이 수축되는 라이트 리플렉스가 양쪽을 직접 간접 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원래는 이렇게 깜깜한 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불을 이쪽에 왼쪽에 비쳤는데도 반대쪽도 정상적으로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가 다 나왔지. 근데 그리고 반대쪽을 또 했더니 반대쪽을 했어도 역시 똑같이 이게 이제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옵틱 너브에 디펙트가 있을 때는 라이트 렐러티브 어페런트 피필라리 디펙트라고 해서 여기 처음에 수축을 했을 때는 얘는 수축이 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했더니 불을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꼭 불을 안 붙인 것처럼 해서 얘는 수축이 안 되고 딜라테이션이 돼 있고 얘도 전달이 안 되면서 딜라테이션이 되니까 여기에 이쪽에 옵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비쳤음에도 상대적으로 옵틱 너브에서 아까보다는 빛의 정보가 덜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꼭 어두운 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축이 안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이거는 이쪽 오른쪽 눈에 옵틱 너브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패스웨이를 이제 보면 지금 말해준 거가 여기 브레인스템 미드 브레인으로 갔던 그 동공 반사인데 실제로는 결국에 저기 환자 처음에 이제 옵틱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비주얼 필드로 이제 들어가서 반반씩 이렇게 나누어져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가서 얘가 여기 옵틱 너브가 옵틱 키아즘을 해서 여기서 크로스가 돼서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에서 만나고 다시 이렇게 옵틱 라디에이션을 해서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비주얼 패스웨이가 여기에 어디가 망가졌냐에 따라서 그 비주얼 필드 디펙트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한쪽 눈에서도 지금 이쪽에 있는 정보가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정보도 이렇게 크로스해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는 겹치지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옵틱 키아즘이 망가지면 결국에는 이 바이레터럴 헤미 아노피아가 생기는 거야. 템포럴 사이드고 여기는 이제 코 쪽이라서 네이잘 사이드라고 부르거든. 가운데를 거기만 보여지고 바깥쪽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쪽으로 반대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한테 필드 테스트를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여기에 리전이 있겠구나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필드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손가락을 깜빡깜빡 이제 끝에서부터 깜빡깜빡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체 필드를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쪽은 이제 아주 멀리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보이지. 근데 이제 시야에 보이기 시작하다가 근데 이런 경우면 여기 이제 안 보이겠지. 안 보이고 미드라인을 통과해서 여기서 깜빡깜빡하면 여기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쪽도 그렇게 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이제 가는 거를 다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딱 잘라갖고 가는 거를 해서 그려서 이해를 해야지 외울 수가 있어. 지금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그 뒤에 그림도 보면 이제 A가 옵틱 너브가 아예 딱 망가졌어. 그럼 이제 그쪽 눈만 그냥 안 보이는 거야, 아예. 근데 지금 이제 B는 뭐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운데 뒤에 일부만 이제 옵틱 너브 일부만 망가지면은 일부는 가니까 그 이쪽에서는 이렇게 뭐 일부가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요거까지는 좀 어렵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 C 같은 경우는 옵틱 키아즘이어서 결국 바이레터럴하게 바이템포랄 헤미아놉시아. 그러니까 헤미아놉시아 눈이 안 보이는데 바이템포랄하게 안 보인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한쪽으로 이제 D가 되니까 이제 옵틱 너브 키아즘을 지나서 이제 옵틱 레디에이션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게 이걸 호모니무스 헤미아놉시아라고 해. 그래서 라이트가 아닌 반대쪽에 지금 왼쪽을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같은 쪽이기 때문에 호모니무스 헤미아놉시아고 그리고 이제 이게 2로 나뉘어져서 얘가 이제 템포랄 쪽과 이제 파리탈 쪽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뉘어서 가기 때문에 수피리어랑 인피리어로 나눠질 수 있고 다시 거의 이제 옥시피탈 콜텍스로 가면 이쪽이 전체가 다 망가지니까 이때는 다시 헤미아놉시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옥시피탈 콜텍스에서 요 끝에 폴에서 센터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가 조금 남아 있으면 이렇게 거기는 스페어링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뭐 A와 C와 D와 E, F, G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옵틱 트랙이야. 맞습니다. 보시고 그럼 이제 코마 환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시야 검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클릭하면 환자한테 여기 보이는지 말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비주얼 컨프런테이션에서 베드사이드 이잼이고 실제로 안과에서는 이렇게 불이 막 번쩍번쩍해서 보이는 걸 누르게 돼 있거든. 이제 내가 보일 때만 누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지만 이제 보이는지 이제 눈을 가리고 클릭을 이렇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환자 보는지를 표현하는 건데 코마 환자는 이렇게 누워 있고 의식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눈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비주얼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봐. 여기 딱 깜짝 놀라서 이쪽에 하잖아. 그건 반대쪽. 그렇게 해서 비주얼 필드 디펙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스트로크 환자들 와서 이 사람 비주얼 필드 있는지 할 때는 눈이 이렇게 뜨고 있을 때도 이렇게 눈앞에 손바닥에 가져다 주는 거를 비주얼 트렛이라고 하거든. 미어판다 때 그 트렛. 비주얼 트렛 테스트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다음 이제 3번, 4번, 이제 6번은 이제 아이 익스트라 오큘라 모터를 본 거잖아요, 머슬.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스피리어 오블리크, 스피리어 렉투스, 메디알 렉투스, 뭐 레터럴 렉투스, 인피리어 오블리크 다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일단 4번과 6번을 외우면 되는 거지. 4번은 스피리어 오블리크 SO4로 외우면 돼. 그래서 스피리어 오블리크가 하는 일은 눈을 인토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토전, 디프레션, 인토전.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이면 여기 아래를 보게 되는 거지. 왼쪽이면 이쪽 아래를 보게 되는 거고. 6번은 레터럴 렉투스는 레터럴 어덕션이 에비덕션이 되는 거죠. 눈을 반대쪽 하는 거고. 나머지를 MR, SR, IR, IO가 다 3번이어서 어덕션 안쪽을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위 스피어 렉투스니까 말 그대로 이쪽으로 가는 엘리베이션이면서 인토전. 그리고 아까 메디알 렉투스는 안쪽으로 에이덕션을 시키는 거고, 그리고 인피리어 렉투스는 디프레션이고 익스토션.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눈을 이렇게 왔는데 두 개로 보여요 하고 왔어요. 두 개로 보여 왔는데 오른쪽 눈이 이렇게 미디알로 가 있어. 이 미디알 사이드로 돼 있고 왼쪽을 이렇게 오른쪽 끝을 못 봐. 그러면은 오른쪽 식스 너브가 망가진 거죠. 알겠지? 그러면은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왼쪽 눈인데 역시 북시로 왔어. 북시로 왔는데 왼쪽 눈이 바깥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고 이 안을 못 봐.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에 메디알 렉투스에 망가진 거지. 근데 이제 메디알 렉투스만 망가지기는 싫은데 그렇게 망가지기는 좀 어렵지. 왜냐면 이 메디알 렉투스는 3번 신경이니까 되게 이제 같이 이런 게 같이 망가지면 그럼 이제 위도 못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래쪽 인터널 IR 인피리어 렉투스 머슬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정말 메디알 렉투스만 먹었으면 이거는 너브보다는 혹시 머슬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그잼을 할 때는 손가락을 보고 쭉 따라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다 이렇게 모든 방향을 다 보는 거예요. 위, 옆, 오른쪽, 옆, 그다음에 오른쪽, 반대쪽 이렇게 계속 위아래, 그다음에 인토전 뭐까지 다 이렇게 9개 이제 카디널 디렉션을 다 보면서 어디가 문제인지 보는 거고. 디플로피아는 복시는 양한 복시랑 단한 복시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걸 컨주게이트하게 간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쪽이 안 가고 얘만 가면 그때 두 개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한쪽 눈이 안 움직여서 가리면은 괜찮아. 그러면 두 개로 안 보여. 그러면은 그걸 이제 바이노큘라 디플로피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한 복시면은 이거는 뭔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을 움직이는 움직임에 문제가 있는 거고, 눈을 한쪽을 가리면, 그러니까 가려도 계속 이 한쪽 눈만 계속 안 좋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한 복시. 그러니까 왼쪽 눈만 계속 그래. 그러니까 왼쪽에 문제가 있어도 왼쪽을 가리든 오른쪽을 가리든 이 EOM에 문제가 있는 거면은 눈을 가리면 좋아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눈으로 볼 때만 생기는 문제인데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을 가리고 오른쪽을 보면 두 개로 보이고 때도 계속 이쪽이 계속 두 개로 보인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쪽 눈은 멀쩡하다. 그러면은 오른쪽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눈 자체에 뭐 근육이거나 뭐 눈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지금 눈이 이제 여기 같은 거 보면은 위로 올라오는 거는 좀 괜찮은데 지금 여기 미디얼 있고 이 눈이 지금 미디어를 좀 잘 안 가고 있는 거거든 지금. 다음 딱 올리고 이로 가고 이게 지금 원래 이쪽을 봐야 되거든. 위쪽.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오른쪽 위에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가운데 있는 거고 여기도 오른쪽 바깥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눈과 왼쪽 눈 다 이 왼쪽 오른쪽 바깥 레터럴 렉투스가 망가진 이쪽에서는 레터럴 렉투스가 망가진 거고 이쪽은 미디알 렉투스가 안 가는 거지. 지금 뭔가 그냥 단순히 한 가지 신경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앱투순스 여기서는 미디알 렉투스가 망가져서 어쨌든 안 가는 거. 그럼 이제 그런 방향이고 미드라인은 괜찮고 바깥쪽으로 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도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오른쪽 게이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환자예요. 원래 여기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왼쪽으로는 가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앱두선스랑 미디아를 같이 먹은 뭔가 그런 컨디션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눈이 아주 뚜렷하게 안 움직이면 딱 되게 알기가 쉽거든. 근데 눈이 얼추 보기에는 난 괜찮은데 환자는 두 개로 계속 보인대. 그럼 이제 아주 서틀하게 이상이 있으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쪽 눈에 특히 오른쪽에 이제 보통 이렇게 레드 글래스를 달거든.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이제 잘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떨어지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 눈에서 보는 거가 바로 이제 이 빨간색이고 이제 왼쪽 눈으로 보는 게 흰색이겠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겹쳐야 돼. 겹쳐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쪽으로 하니까 더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그다음에 복시는 그 마비익은 운동 방해를 주시할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개 있을 때는 멀쩡하단 말이야. 왼쪽은 잘 안 움직여져. 그러니까 왼쪽은 괜찮은 거고, 근데 오른쪽을 볼 때 얘가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쪽에 라이트의 진레터럴 렉투스의 문제거나 아니면 앱두센스 너브의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레드글래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5번은 이제 우리가 3, 4, 6을 다 같이 했고, 그 다음 이제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넘어와서 이제 페이셜 센서를 보는 건데, 트라이제미널 너브는 옵사닉 브랜치와 막실라리, 만디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V1은 이렇게 눈이랑 이마 쪽 이렇게 보게 되고, 옆에서 보면 꽤 넓어요. 그리고 그 뒤쪽은 이제 서비칼이거든. 그리고 이제 V2는 좀 좁아. 그래갖고 여기 코 이 앞쪽은 완전히 정면은 V1이지만 코 옆에부터 입술이랑 이쪽으로 약간 취 이렇게 돼 있고, 좀 더 아래쪽은 이제 그래서 전체 아래 침 다 한 거는 V3 그렇게 돼서 요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검사를 해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볼 수 있고, 센서리 이그잼은 이따가 할 텐데 이제 뭐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아니면 면봉 같은 걸로 만져서 양쪽이 똑같은지 또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헐페스 조스터 그 대상부진 생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어느 브랜치야? V1. 그래서 옵사니쿠스 지금 생긴 거지. 그래서 원래 그 조스터가 이 트라이제미널 갱글리언에 숨어 있다가 수두바이러스가 숨어 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V1을 따라서 인볼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또 하는 게 코니아 리플렉스가 있거든요. 코니아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코니아는 이제 눈을 깜빡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닿으면 깜빡이는 거.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면봉을 가늘게 해갖고 끝을 살짝 이렇게 해서 눈을 깜빡이게 이제 보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들어가. 근데 우리 깜빡일 때 한쪽만 깜빡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극은 한쪽이 좋지만 5번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5번에서 7번으로 해서 또 반대쪽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양쪽 다 블링킹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5번과 7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코니아 리플렉스. 그리고 트라이제미널 너브에도 모터가 있다고 얘기했죠. 저작근이니까 이렇게 삼키니까 이렇게 클렌칭을 하게 해갖고 여기 만져지는 근육, 여기랑 이 템포랄리스 딱 클렌칭하면 여기 만져지지. 여기 템포랄리스랑 마세터머스를 체크해서 환자를 만져보고 할 수 있고, 조적은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라고 해서 턱을 살짝 쳤을 때 이 반사가 나오는. 요거는 보통 잘 안 나와. 많이 나오면 이상한, 항진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이제 페이셜 러브고, 6번은 아까 EOM 할 때 했죠. 앱두센스 러브. 그다음에 프론탈리스 머슬, 오피큐레스 오클리, 오리스, 그다음에 부칼 머슬.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마를 주름접으라고 하고, 눈을 세게 감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보라고 해서 양쪽이 이제 시메트릭한지 보고, 그러면 이제 센트럴 타입과 페리페럴 타입 페이셜 패스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페리페럴 너브가 망가지면 이마부터 다 잘 안 돼. 근데 되게 이마 부분은 양쪽에서 디스트리뷰션 하거든요. 그래서 센트럴의 문제일 때는 반대쪽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마는 스페어링이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그래서 페리페럴 페이셜 너브가 훨씬 심해요. 눈도 잘 안 감기고 이마에 주름도 안 접혀지고, 여기 이제 너브가 스틸로 마스토이드 포라멘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걸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혀 앞쪽에 테이스트랑 이제 눈물이랑 침샘이랑 이렇게 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베스티뷸럴 코클리어 너브는 뭐 이제 히어링이랑 그래서 실은 이제 뭐 아주 외래에서 검사를 막 하지는 않고 이제 전정기능 검사는 이제 우리가 결국 그 우리 손의 운동 감각, 눈 운동 다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그런 이제 평형을 유지하려는 힘인데 돌자이라고 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반대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 그런 걸 이제 콧마에서 할 수 있고 뭐 두부 충동 검사라고 해서 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렸을 때 환자가 눈이 이게 잘 따라가는지 뭐 보는 이제 그런 검사가 있는데 요거는 아마 딴 데서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청력 검사를 할 수 있고 웨버랑 링네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버는 이렇게 가운데다 튜닝 포크에서 딱 해갖고 가운데서 한쪽으로 울리지 않고 가운데서 울리는지 보고 링네 테스트는 이제 소리가 그 소리가 이렇게 울리게 한 다음에 여기 마스토이드가 돼서 계속 울리거든. 이게 골전도를 보는 거고 이게 소리가 끝난 다음에 여기다 대서 이제 계속 소리가 들리는지 보통 이제 이 공기로 전도되는 게 더 길기 때문에 그런 거를 테스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스라고 해서 눈이 막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같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 보통 이제 삼키는 거랑 뭐 말하는 거랑 개그 리플렉스를 보게 되고, 개그는 결국 여기 감각을 내가 자극을 했을 때, 이 팔레이트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9번, 10번을 같이 보는 거고, 이제 환자한테 해보라고 해서 영구개가 대칭적인지, 발음은 정상인지, 삼킬 때 정상적인지, 물 먹을 때 기침하지 않는지, 그리고 개그가 이렇게 빨리 잘 나오는지, 그리고 포스처 텅의 테이스트가 정상인지, 이거는 이제 9번 신경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글로스거린자의 센스가 왔다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베이거스 너브로 통과해서 베이거스 너브가 이쪽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번, 10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너브 부신경은 이제 SCM. 그래서 이제 내가 고개를 반대로 돌리게 하고 이쪽을 돌리게 하고 여기를 오른쪽을 돌리고 왼쪽을 테스트를 하는 거고. 이제 여기 오른쪽 테스트할 때는 왼쪽을 돌리게 하면 SCM 만져지니까 보고 트라페지우스는 이렇게 올려서 숄더 엘리베이션 이렇게 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포글로살은 혀인데 이제 혀를 내밀라고 해요. 혀를 이렇게 프로트루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더 세게 해보려면 이렇게 입안에다가 혀를 넣고 이제 이쪽을 볼을 밀어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밀어보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서 밀어내는 게 지금 안 되고 여기가 아트로피가 있는 거거든. 아트로피가 있는 거여갖고 이쪽에 이 미는 쪽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미는 턱 프로트루전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그거는 이제 오른쪽에 뭔가 모터 콜텍스에 문제가 그쪽에 패스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입시 레터럴고 이미 하이포글로살 너브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이쪽이 B로 이제 컨트랄터를 데비에이션 했고 요 미는 쪽이 이상이 있는 거고 얘는 결국 이쪽은 이렇게 교차를 해서 모터패스가 교차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왼쪽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혀가 오른쪽으로 처진 거고 이 경우는 지금 이미 모터패스가 지난 다음에 A가 지금 망가진 거거든. 그러니까 입시레터의 문제인 거예요. B가. 그래서 얘를 밀어내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밀리는 거. 그러니까 치우쳐진 쪽에 머슬이 이상한 거고 그게 이제 수프라텐토리알이냐 인프라텐토리알 리전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봐야 돼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크라니얼 러브를 했고 그러면 조금 여기서 크라니얼 러브를 아마 서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모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뭐 앞뒤거나 옆으로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볼래? 너네 라이트백스 혹시 있니? 펜라이트? 없겠구나. 그러면 자원할 사람 있나요? 내가 얘기점을 할게. 아무도 없어? 크라니얼 러브 테스트를 받고 싶은 사람이? 그럼 맨 앞에 여기 선생님 추행회원? 치료원님 나오세요. 일단 멀쩡하게 걸어놔.
괜찮고 그다음에 수영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렌탈 스포츠 당연히 얼럭하고 어웨이크니까 수업하고 오리엔티드는 이제 플래너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단 냄새는 생각하고 1번 형이랑 2번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많이 들으셨습니다. 일단 이 팩트의 사이즈 볼게요. 팩트는 양쪽 다 알파벳 처럼 있습니다. 생각하고 같이 안 해도 소견을 지금 다이렉트 근데 코너는 그러면 이용을 해볼게요. 따라보세요. 무게는 가만히 눌러주세요. 그럼 인사 잘 되고 어버리게 있으면 잘 되고 이게 인후전, 익스전, 어버리게이션 하나를 바꾸면 인프로그램 없는 거고 그리고 비주얼 필드라는 게 비주얼 필드를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한쪽으로 이렇게 가리고 안경 속 내가 손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테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정면을 봐야 내가 이걸 앞으로 가리고 써야 되는데 이 앞에 그냥 정면을 봐주세요. 뭐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똑같이 하면 돼요. 그다음에는 지금 이제 비주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 4, 6을 했죠. 3, 4, 6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이나를 해야 되니까 저거는 한 사람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스웨덴이나를 해야 되니까 스웨덴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쏟아내 똑같아요. 쏟아내면 여기가 멈췄습니다. 똑같고 그 다음은 이제 5분 했을 때 이제 만족을 해야 되니까 해줘. 다음에 이렇게 3 그거 똑같고 그 다음 뭘 해야 돼? 5번 했습니다. 6번 아까 이용했고 그 다음은 7번 7번은 페이셜 넣고 그러면 눈은 꽉 감고 최대한 내가 못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 그 다음에 이 문장 이러세요. 그 다음 이제 뭐 혀도 있고 이거는 뭐 혀의 센서리 변태고 그다음에 이제 히어링이니까 이 히어링을 할 때는 이제 히어링 테스트는 정식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고 소리를 작게 하고 이렇게 점점 그 데시벨을 올려서 하는데 이제 눈 감고 소리 들리는 얘들이 약간 되게 예민하잖아. 그런 걸로 좀 할 수 있어요. 가운데서 멈추고 얘기하세요. 이게 불전도보다 이 용기는 전도되는 게 길기 때문에 멈추고
얘는 7번, 7번, 8번, 8번 했고, 이제 9번, 10번이니까 9번, 10번은 이제 선생님 아이보라고 하고 서데이트가 잘 보이는지랑 개그라고 성격이 뭔지 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굴라랑 다 디비에이션 없고 이렇게 있었고 한쪽만 했는데도 굉장히 예민하게 근데 저 나이 든 사람한테서 개그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 개그만 떨어졌으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그 다음은 막 액세서리 넣어보는 SCM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해서 흔적으세요 이러고 이르라고 내 손을 이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깨하고 올리고 여기 마지막 이렇게 턱으로 터잖아. 그럼 혀를 내밀어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한대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밀어볼래?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쉴래? 네, 5분만 쉴게요.